카이스트의 김대현 교수라고요. 우리 저기 서병희 회장님이랑 굉장히 오래전부터 뵙고, 그 다음에 GS1 한국위원회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GS1 쪽을 이렇게 좀 표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실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라파이 센터 만드시면서 또 라파이를 주도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GS1이 좀 어떻게 참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슬라이드 장표들은 많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GS1을 해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디스플레이를 풀로 복제해 주시겠습니까? 예. 줌에 들어온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오토 아이디 랩이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 팔레트에 RFID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 RFID 맨 처음에 표준한 연구단체가 오토 아이디 랩입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GS1 지금 이야기하는 GS1의 어떤 표준의 밑바탕을 만든 곳이 오토 아이디 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 같은 경우 2005년도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피지컬 인터넷은 사실은 저희가 본 분야는 아닌데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이게 피지컬 인터넷이든 오토 아이디 랩 GS1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보거든요. 요즘 또 AI 보면은 월드 모델 이야기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S1 표준이 AI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피지컬 인터넷을 어떻게 좀 만들지, 그런 부분들을 좀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런 의미에서 GS1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GS1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간 실제 GS1 표준을 가지고 국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실증 사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쪽을 어떻게 좀 합칠까, GS1이랑 또 라파이 쪽으로 어떻게 합칠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인터넷을 보시면은 이게 원래 우리 인터넷은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동영상이든 이런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TCP, UDP, IP 인터넷을 쓰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패키지에 집어넣습니다. 이 패키지 표준이죠, 그죠? 우리 팔레트나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헤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IP 구글.com으로 갈 건지, 아니 facebook.com으로 갈 건지, 이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들이 전 세계에 설치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이 패킷을 딜리버리를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피지컬 인터넷에서는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이 드는 컨테이너가 가기 때문에 그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게 피지컬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의 오픈의, 그죠? 우리 공급망 물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의 표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인터넷이고요. 다음 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GS1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보는 이런 산업이라든지 또 산업 안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사일로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참 잘 안 되거든요. 최근에 유럽이 디지털 제품 요금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배터리부터는 이제 이력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안 하면은 이제 이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 공급망에 보면은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는데 다 DB 다르고, DB 다르면 스키마가 다르거든요. DB 스키마가 다르거든요. 서로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의 어떤 사일로고요. 이런 부분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게 GS1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 다 보이는 거죠, 그죠?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표준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 AI 같은 경우도 이런 표준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보다 더 학습도 잘하고, 그다음 추론도 잘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피지컬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국제 표준을 쓰고요. 그리고 AI랑 같이 연결이 된다면은
훨씬 나은 어떤 그런 플랫폼 생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표준과 AI가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같은 경우는 지혜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랭귀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요. 그래서 부품, 원료 만드는 기업, 제조사라든지 물류, 유통, 심지어 소비자까지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랭귀지가 이제 표준이고요. 그 다음 AI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능화된 어떤 그런 AI 모델로 가지고 뭔가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을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택을 이렇게 봅니다. 맨 밑이 실제 산업이고요. 기업들이고, 기업들의 DB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지혜성 표준입니다. 지혜성 표준 보시면은 identify, capture, share, use. 저 부분들은 오늘 이제 끝날 때 꼭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길 바라는데요. 식별자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죠, 그죠. 제품이든 컨테이너든 아니면은 팔레트든 아니면은 운반하는 차량이든 창고든 기업이든 소비자든 모두가 사실은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성 코드고요. 근데 지혜성은 코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캡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그 다음에 2차원 바코드, 뭐 QR, RFID 이런 기술이 캡처고요. 시어란 게 데이터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표준으로 기록하고 찾고 찾으면 이해하고 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유저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표준 기반의 철도에서 필요한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별로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듭니다. 그게 이제 유저입니다. 이 기반 위에 이제 AI 레디 데이터요. 그래서 AI가 사실은 학습을 한다든지 뭔가 추론할 때 굉장히 좋은 밥이 되는 이런 표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AI 레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뭐 GC 그래프, 온탈러지, 그 다음에 챗GPT 같은 LLM이라든지 뭐 에이전틱 AI라든지 월드 모델 이게 딱 올라간다면요. 이게 그대한 하나의 인프라가 되고 글로벌 표준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가지고 그 피지컬 인터넷도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지혜성하고 저희 연구소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성국제표준기구는 올해 만 53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코드. 바코드가 지금 보면 전 세계 10억 종류 이상의 제품에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10억 개인데 오늘 보니까 불닭볶음면이 100억 개 팔렸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성 코드를 숫자를 헤아려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성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 EDI도 지혜성 표준입니다. 그래서 EDI, 전자상거래하는 EDI라든지, 그 다음 RFID가 이제 지혜성 표준이고,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표준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성 국제표준기구고요. 전 세계에 그 120개 국가가 MO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어찌 보면은 능력이 되는 나라들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한상공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런 멤버 오거나이제이션 에이전시를 가집니다. 뭐 지혜성 US, 한국은 지혜성 코리아, 그리고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 지혜성 글로벌 오피스가 브뤼셀에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면 바코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회원수가 350만입니다. 350만 개 정도의 기업이 정식으로 이렇게 회원사입니다. 국내에도 한 5만 5천 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지혜성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또 디지털 전환, AI라든지 이런 게 타면서 지금은 좀 뭐랄까 소비자랑 접점이 있는 기업도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B2B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지혜성에 더 회원이 될 겁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 큰 국방 기업이 지혜성 가입을 했거든요. 이유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EU 같은 데 수출할 때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품 관리라든지 이제 제품 관리 쪽에서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GSO는 그러면 뭐길래 아까 제가 식별, 캡처, 쉐어, 유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우리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 책 보면은 데이터 이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나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레코드, 업로드, 쉐어입니다. 내가 지식을 얻는다든지 경험을 얻게 되면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리코더를 하고 업로드는 옛날에는 뭐 대나무에다가 쓰고 책으로 쓰고 요즘은 SNS도 올리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블로그도 올리고. 그래서 이런 업로드를 하고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또 경험이나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게 막 선순환되면서 인류가 우리 진화를 발전을 해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뭐 비즈니스나 소통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유엔에 가면은 그러니까 한 7,000개 넘는 언어가 있는데요. 물론 죽은 것도 있지만은 뭐 소통을 해야 되는데 표준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나 프랑스나 러시아, 중국 같은 6개 언어는 유엔의 글로벌한 국제 표준 언어죠, 그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진화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GSON 보시면 이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GSON 표준이 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사실 표준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내 물건을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 팔려다 보니까 문화 다르고 시스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표준을 만들자는 게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존슨앤존슨, 모더나, 뭐 로시라든지 모든 기업들 아니면 WHO라든지 그죠? 국제기구들 다 들어와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 내 물건을 글로벌하게 팔 수가 없거든요. 참 다릅니다. 그래서 만든 게 Identify, Capture, Share, Use입니다. 개념이 같은 거죠, 그죠? 식별하고 찾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이게 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SON에 원래 IoT라는 용어를 오토 아이드랩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1999년에 그리고 그거를 실현한 게 이제 Identify, Capture, Share, Use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발전해온 것처럼 인류가 발전해온 것처럼 산업도 사물들도 이런 프레임워크에 맞춰가지고 발전하는 게 GSON의 모토입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Identify, Capture, Share, Use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일단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Identify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 삼다수라든지 이런 상품들뿐만 아닙니다. 그거는 상품 코드입니다. GTN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11가지, 12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더라도 보면은 맨 처음 하는 게 우리 식별 체계, 아이디 체계부터 먼저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보면은 제품도 있고, 박스도 있고, 팔레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도 있고, 그죠? 사람도 있고, 문서도 있고, 다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만든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품 코드만 있었는데 바코드만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업 코드도 필요하고, 위치 코드, 창고 코드도 필요하고, 그죠? 트럭 코드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덴티파이 식별 체계 표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캡처입니다. 1974년도에 바코드를 맨 처음 스캔한 게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우리 옛날에 껌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파란색, 옛날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코드를 맨 처음 인식했을 때는 상품 코드밖에 없어요. 바코드 저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박스도 생기고, 우리 박스 보면은, 라면 박스 보면은, 저렇게 돼 있죠. 세 번째처럼 생기게 있거든요. 뭐, ITF14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번호나 이런 걸 다 못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GSON 128에서 가로 열고 01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매트릭스.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이게 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의료기기들 보면 다 GS1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어느 국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느 제품의 로또 번호, 시력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QR도 있고, 20년 전에 나왔지만은 이제 RFID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제 이 발전 방향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뭐 상품으로 치면 상품의 여권,
사진, 이름, 그 다음에 여권 번호. 이게 마스 데이터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에 있으면은 창고 코드, 창고 위치, 이게 마스 데이터라거든요. 이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EDI 같은 겁니다. 전자상거래는 어차피 물건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뭐 PO를 낸다든지 물건을 납품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EDI 쪽이 되고요.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비저빌리티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저희가 이걸 GS1 쪽에서 한 지 20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디지털 제품 여권법, 그 다음에 미국 FDA가 뭐 식품안전법, 이런 거 하면서 엄마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걸 쓰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뭐 세종실록 보면은 왕에 관련된 역사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다른 우리 민초들이라든지 이런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물인터넷은 다 남깁니다. 이게 삼다수가 되든 아니면은 뭐 백신이 되든 아니면 기차 부품이 되든 기차 자체가 되든 이 제품, 사물의 그 라이프 타임이죠. 그죠? 생산부터 해서 나중에 뭐 이제 없어질 때까지 이 라이프 타임을 기록하는 게 비저빌리티 이벤트, 이 EPCI였습니다. 그게 1, 2, 3이고요. 4가 이제 다양한 산업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철도 MRO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비저빌리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쪽, 식품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별자를 줄 때도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어 잘 씻어가지고 포장지에 넣은 것도 있고요. 아니, 매대에 올려놓고 파는 것도 있고, 트레이에 올려놓고, 아니면 잘라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산업 도메인에서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철도는 그러면은 어떤 부품에다가 이런 코드를 줄지, 어떤 데이터를 줄지, 이게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1 표준은, 전 세계 25개 넘는 산업군에 활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통물류, 뭐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 에너지, 제조, 뭐 건설도 굉장히 하두고요. 유통, 소비재, 뭐 생활, 헬스케어 이런 25개 이상의 산업에 굉장히 빨리 가는 것도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FDA 그냥 다 음모를 해버렸어요. 약, 의료기기, 이력 추적, 식품도 따라가고 있고 철도도 좀 그렇고요. 근데 조금 늦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GS1 영상인데요. 물류죠,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부터, 그죠? 뭐 배를 타고, 예, 트럭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전 세계 우리 제품들이, 뭡니까? 생산에서부터 물류, 유통, 소비, 이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 제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팔레트가 어디 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GS1 국제 표준입니다. 영상이, 진행이, 내게 어디 있는지, 그죠? 예. 안전한지, 먹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GS1의 목적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나 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뭔가 유형의, 무형의 제품 만들고, 기본적으로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아이드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9년도에 MIT의 오토아이디 센터가 맨 먼저 만들어졌고요. 카이스는 맨 마지막에 조인했습니다. 2005년도 옛날에 정통모 시절에 RFID US는 굉장히 떴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RFID 쪽 그 선도 연구 기관이 오토아이드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인을 하게 되었었고, 현재 22년 되었는데 계속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GS1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전 세계 6개국의 뭐 MIT, 캠브리지, 주리 공대라든지 후단대, 개요대, 카이스트 6개국의 대학들이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표준화도 참여를 하고 저희는 구현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기업들이랑 솔루션도 만들고 기업들이 GS1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스트 연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서울에 이제 도곡동에 저희 산학협력연구소가 있고 최근에는
부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저희가 2022년도부터 10년 동안 부산시랑 MOU를 맺고 지원을 받아서 센텀의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선 같은 경우는 주로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표준이 보면은 그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선 글로벌 오피스도 브뤼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독일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저희도 프랑스 낭트에 이제 아웃포스트라고 합니다. 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인 지혜선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2005년에 이제 지혜선 조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구현을 해서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올요시라고요. 벌써 12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 104개국에서 가져가서 썼습니다. 뭐, 인도의 철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썼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2.0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에디션이랑 인더스트리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도 있고요. 이제 인더스트리 에디션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걸 발렌티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근데 최근에, 뭐, FDA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만듭니다. 에브리데이슨이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인더스트리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기업들이랑 같이 이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개요고요. 다음은 이제 지혜선 국제 표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별입니다. Identify. 077. LG의 뭡니까? 저기 냉장고입니다. 077은 국가 코드입니다. 077은 한국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국 코드고요. 원래 77이 미국이 12자리 코드 쓰고 그다음 그 외 나라 13자리 쓰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 앞에 0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077입니다. 국가 코드입니다. 우리나라 전압 82가 한국 코드인 것처럼 이게 시작입니다. 077 저거는 이제 지혜선 글로벌 오피스에서 나눠줍니다. 각 국가별로. 미국이 140개가 들고 있고 한국은 2개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4가 컴퍼니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MO가 나눠줍니다. 한국 같은 게 대한상공회에서 나눠줍니다. 그 분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07057은 상품 코드입니다. 이 상품 코드를 25개 산업에 다 뭐 옷 같은 경우에 저기 파란색, 노란색 크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로 줍니다. 이게. 그래서 컴퍼니 코드를 4자리를 받으면 한 10만 개 정도의 상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은 책수입니다. 바코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2454 4자리인데 우리나라 4자리 받으면 참 행운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6자리 주거든요. 그러면은 3자리밖에 안 남습니다. 1000개밖에 안 됩니다. 다 쓰고 나면 또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대기업을 한 방문했었는데 지혜선 코드를 15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십만 개의 제품에다가 이 코드를 컴퍼니 프로에서 다른 거죠, 그죠? 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하나를 가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베리파이드 지혜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 코드를 주게 되면요, 회사 정보라든지 또는 상품 정보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혜선에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콩 같은 경우는 풀몬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리얼 넘버까지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뭐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 코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880이 한국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2024년도에 하나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880, 88 하나입니다. 혹시나 지혜선 코드가 없으면요, 빨리 가시가 좋은 코드 받으세요. 좋은 코드라는 거는 아까 880, 881 다음에 4자리가 좋은 코드입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안 그러면은 6자리 받거든요. 그렇고. 근데 보시면은 미국 140개, 프랑스 80개, 독일 41개, 일본 20개, 중국 10개, 한국이 1개였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이잖아요. 그죠? 더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8 현재 0, 881, 883이 얼마 전에 미얀마에 이제 가져갔거든요. 882도 빨리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지혜선 코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더 있습니다. 코드가. 상품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GTIN 상품 코드.
그다음 GRAI 대여용 자산입니다. 팔레트라는 이게 이제 GRAI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산, GIAI. 이건 트럭 같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또 빌려주느냐. 우리 맥주 캔 같은, 맥주 뭡니까? 큰 캔 같은 거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자산. 자산이지만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차량은 그냥 자산. 위치, 공장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 의사, 환자,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 가면은 뭡니까? 바코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각자가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국제 표준 코드를 쓰면요. 내가 뭐 병원을 지방에서 서울로 가면서 이 코드가 사실 다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라 보시면 돼요. 문서, 쿠폰, 부품,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shipping 코드, 그 다음에 탁송 코드, 그리고 모델 넘버 코드 이게 있고 요거로 사실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체계 코드 있잖아요. ISBN 넘버. 그것도 재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880이 한국이고 881이 한국인데 95가 그게 보면은 책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뭐 미국 통하고 한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의 나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다양한 코드들이 지혜성의 표준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시면은 지혜성은 사실 표준 기구거든요.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ISO IC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ISO IC 6523 위치 코드는 또 ISO 표준입니다. IC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널리 활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보시 배터리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부품도 많거든요. 여기는 다 지혜성 코드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 써요. 좀 많이 썼으면 싶어요, 이게. 그리고 위치 코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노테르담 항만에 가면은 이제 배 선석이 있거든요. 배가 되는 거. 이게 보면은 지금 IMO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shipping 쪽에서 해운 쪽에서 보면은 이제 선석에도 코드를 원해요. 지금은 피어까지, 부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선석을 빌릴 때 전화로 하든 엑셀로 하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자동화됩니다, 이제는. 메시지가 이미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배를 부산항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 될까요? 이게 자동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EDI처럼요. 그럼 어디 되세요? 어디라는 게 표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가 해수부가 코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로테르담이든 아니면 영국의 뭐 페릭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선석에도 이제 지혜성 코드를 쓰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포트 인포메이션 매뉴얼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항만의 이런 뭡니까 장소나 이런 쪽에다가 지혜성 코드를 쓰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 코드고요. 근데 또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Application Identifier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바코드를 보면요. 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매트리스 코드가 있는데 거기는 GT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또 번호, 시리얼 번호, 필요하면은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티를 받았는지 그래서 스캔 딱 한 번 하면 다 나오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01은 제품 GT입니다. 그 다음에 17은 유통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10, ABC, 저거는 로또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그때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문제가 생겼는데 백신에 보내 검은 침전물이 뜨더라. 그러면은 로또 번호를 보고 걔만 리콜하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입니다. 가시죠. 예. 그래서 캡처라는 거는 이제 바코드가 캡처입니다. RFID 캡처입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든 제품이든 아니면 장소든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다수를 보면은 삼다수에 바코드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기업에서 만든 제주개발공사적으로 만든 삼다수 뭐 500ml냐 아니면 2리터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코드고요. 그 다음에 RFID가 나왔죠. 그죠? RFID. 그래서, 자라라든지 이런,
의류 쪽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좀 팔레트도 쓰고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RFID 너무 잘 먹거든요. 그래서 뭐 자라 매장에서 한번 쭉 스캔하면은 재고가 다 넣어주고죠. 그래서 굉장히 RFID는 의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QR 같은 겁니다. Q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QR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QR 안에 들어가는 URI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까 AI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긴 상품에 관한 상품 코드, 로또 번호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URI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QR도 들어가고 NFC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뭐 미디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 표준이 이제 디지털 링크고요. 그 다음에 센스라든지 AI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코드 스캔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해가지고요. 여기에 저기 어느 태평양에서 어떤 참치 회사가 참치를 얼마나 잡았구나, 언제, 이런 것들이 AI로 분석해서 바로 데이터를 표준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식별에서 자동인식, 그다음 웹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뭐 상태 인지해서 그걸 기록하고, 이제 LLM, 비전 AI, 온 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을 해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뭔가 공유하고 싶은 데이터를 인지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AI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2월 달마다 유럽에서 지혜성 글로벌 포럼을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 다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뭐, 발표도 하고 세미나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하도가 되었던 게 이겁니다. 2005년도 기억하면은 정통부에서 모바일 RFID를 했거든요. RFID를 스마트폰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패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RFID 아까 자라 매장에서 한번 스캔하면은 참 좋은데 소비자는 방법이 없거든요. 소비자는 내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스캔을 해가지고 서비스나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RFID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RFID랑 NFC가 이제 두 개가 하나 들어가는 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몇 군데 한국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는 RFID나 NFC 통합 칩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QR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QR이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QR은 표준이 아닙니다. QR에다가 데이터 숫자 넣고 알파벳 넣고 하는 건 표준이거든요. 어떻게 인코딩하는 건 표준이지만 그 안에 URL이 어떻게 들어가 이건 표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죠. 아까 두후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웹 사이트 연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으로 갑니다. 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커피에 QR이 있는데 이 QR에다가 아까 GT인 상품 코드, 뭐 박스 코드, 로또 넘버, 시리얼 넘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웹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뭐 HTTPS 이걸 씁니다, 그냥. 그다음에 뭐 브랜드닷 example, 삼성닷컴, 그죠? 아니면은 뭐 LG닷컴, 아니면은 뭐 삼양닷컴 이게 되고요. 슬래시 01은 상품 코드입니다. 880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슬래시 101 로또 번호입니다. 슬래시 17은 유통기한입니다.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QR을 스캔하면요. 이게 저기 회사의 이 리졸브라는 서버로 가서 여기서 최신 서비스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디지털 링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별자였는데요. 이제는 웹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표준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걸 이제 디지털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코드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정보는 사실 웹에 있거든요.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다음. 이게 어딘가요? 예. 네, 보시죠. 그래서 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뭐 비전 AI, LLM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제품을 집고 그다음에 팔레트가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센서의 컨테이너의 리퍼 컨테이너의 온도가 바뀌고 그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벤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식별조하고 그다음 캡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 가시면요, 예, 지혜선 쉐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와 산업에서 크게 세 가지가 아까 마스 데이터, 그다음 트랜잭션 데이터, 그다음 이벤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선의 표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GDSN, 글로벌 데이터 싱크로나이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한 45개 정도 데이터 풀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가 하면요, 아까 상품을 이제 출시하게 되면은 상품 이미지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 글로벌 DB 올린 겁니다. 이 DB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에서 어떤 뭐 카탈로그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 카탈로그에 데이터를 끌어서거든요. AI 학습을 하는데 상품에 이미지 없잖아요, 그죠?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한국에는 없어요. 이걸 계속 좀 이렇게 뭐 GS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일본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바코드는 우리나라인데 호적 신고 등록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한국도 이 GDSN 데이터 풀을 좀 운영을 했으면 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드리기는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DI, 그 다음 EPCI에서 디지털 링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표준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CIS하고 디지털 링크만 좀 볼 텐데요. 이겁니다. EPCIS 12B는 저희가 2005년도에 여기 지혜선 조율할 때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런티어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귤레이션이죠, 그죠? 유럽의 뭐 DPP라든지 하여튼 이런 레귤레이션들이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ISO IC 표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요. 그러니까 뭔가 부품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기차에 보기가 있으면은 거기 부품들이 들어와서 어셈블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와서 어셈블이 됐다. 이벤트입니다. 그런 것들. 또는 출하가 되었다든지 또는 장착이 되었다든지 수리를 위해서 빼가지고 보냈다든지 수리 결과가 어땠는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데이터죠, 그죠? 이거를 기록하는 게 GSO의 EPCIS. 이게 DB 표준이고요. API 표준이고 12B라는 게 Common Business Vocabulary입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ipping을 했다, 리시빙을 했다,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사람처럼 육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고 무엇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 how 뭐 센스 온도가 어떻다든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죠, 그죠? 각 기업은 자기 DB 스키마스는 다 다르게 하지만은 결국은 한반기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는 두 개입니다.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 키 데이터 엘리먼트인데요.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서플라이어부터 리테일러까지요. 쭉 공급망이 연결되는데 빨간색 하살표가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세미나를 했고 어느 분들이 참여했다. 요것만 기록하지 세미나 하는데 어느 분이 조시고 뭐 이런 기록을 안 하거든요.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유즈란 게 그겁니다. 산업별로 철도든 약이든 의료기기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표준화를 합니다. 그게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고요. 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들지 결정하는 게 키 데이터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수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치를 남태평양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어디서 어느 회사가 어느 선박에서 낚시로 잡았는지 그물로 잡았는지 몇 톤을 잡았는지 이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지 참치의 일생을 따라 여정을 이룩저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한민국에 구미에 있는 회사죠. 냉동김밥으로 몇 년 전에 굉장히 떴던 회사입니다. 올고시라는 회사가 냉동김밥 10톤을 1시간 전이네요. 구미 공장 출하했다. 40피트 컨테이너 실어서 가는데 내본도 -25다. 이걸 한글로도 해도 안 되고요. 이 회사의 그 DB로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먹거든요. 한글 해도 안 되고 영어로 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표준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예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을 구현하는 게 이제 이런 플랫폼이 나옵니다. 뭐 EPC, IS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이 플랫폼에는 글로벌하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기업이 자기 플랫폼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LG 엔솔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징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가 내가 어떤 걸 써서 배터리를 출하하게 되면 그 과정들은 자기 EPCI 서버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또 뭐 안정되게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화된 또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받아서 뭘 싣고 언제 도착하고 이거를 자기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LG 엔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배터리 회사도 같이 취급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취급하는 모든 데이터는 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또 자기 생산하는, 어셈블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배 운행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저기 차 나르고, 그죠? 그 다음에 매장까지 가고. 각자가 자기 서버에다가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록을 해 놓으면은 하늘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서 갈 수 있고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공급망의 데이터를 다 보고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AI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그 GS1 표준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XML 썼어요. 근데 지금은 JSON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게 아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표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오면은 이 형식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표준입니다. 뭐 이벤트 타임, 그 다음에 액션, 뭐가 출하했다. 예를 들어서 센서, 무게, 예를 들어서 패키징 무게, 제품 무게, 통합 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표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PC-IS라는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요즘은 블록체인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망에서 FDA가 엄호를 한 게 1억 데이터를 이제 줘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은 누가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 빨간색 화살표, 점선 화살표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이겁니다. 하나 그죠? 생산부터 해서 끝까지 가는 게 GS1 표준을 블록체인에서 씁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많이 안 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안 썼거든요. 삼성 따로, 에셋 따로 다 따로 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공급망이라는 거는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서 저기 뭡니까 그 배터리 원료가 뭐 코발트 원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차에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회사가 다 독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도 다 표준으로 써야지 짜맞추면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IBM, 셉이라든지 에이브리 데니슨, 뭐 디지마크 이런 데서는 이제 GS1 표준을 씁니다, 사실은. 그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든 사물에 창고가 되든 제품이 되든 박스 되든 팔레트가 되든 트럭이 되든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 표준으로 가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디지털 링크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그 소비자들 그 다음에 중간에 물류라든지 이 공급망 체인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라면을 보면은 라면 뭡니까 제품 페이지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먹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야 이거 뭐 뭡니까 저기 어디서 사지 그죠? 이런 것들이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물건이 어디 있지 그죠? 그럼 QR 하나 찍으면은
NFC 하나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 정보, PIP라고 하는데요.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아니면 공급망에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원하는 이런 모든 서비스 다 표준을 해놨어요.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게 GS1 디지털 링크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펩시콜라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콜라에 보면은 바코드도 있고 QR이 또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서비스 필요할 때마다 QR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의 그 QR 코드로 그러니까 GS1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기업 코드, 그다음 제품, 그다음에 로또 번호, 시리얼 넘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넣어놓으면요, 요거는 QR에 그냥 박힙니다. 딱 박힙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년 후에도 스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둡니다. 대신에 소비자들이나 중간에 물류라든지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앰프센트, 링크 타입 1, GS1 홈페이지 이게 표준입니다. 이게 표준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QR 스캔하고 위에서 홈페이지 알고 싶으면 여기 쓰면 됩니다. 그리고 GS1 PIP는 상품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TPP는 제품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소 같은 경우에 소 스캔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니면 소고기를 스캔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농장의 비디오. 이게 릴리티드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S1 디지털 링크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그 QR 안에 들어가 URI도 표현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업마다 이걸 돌려야 됩니다. 리졸브라는 걸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사물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QR 찍고 NFC 찍고 나는 레시피 인포 알려줘. 뭐 불닭볶음면에 어떻게 맛있게 먹지? 다시 사고 싶어. 이런 리퀘스트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배를 해줍니다. 리졸브에서. 그리고 QR은 그대로 박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더 맛있는 요리법이 개발되면 다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여기서 리졸브에서. 그게 이제 리졸브고요. 여기서 또 하는 게 보면은 글로벌하다 보니까 언어, 그 다음에 접근하는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우리가 AS를 받더라도 한국에서 제품을 스캔하면 한국의 법에 따른 AS가 안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리하는 데를 안내돼야 되고, 미국은 또 다르거든요. 언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표준으로서 지원이 됩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선라이즈 2027이라 해가지고요. 목표는 내년부터 기존의 바코드랑 이 QR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펩시코나 P&G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GM2D라고 합니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투 2D를 해가지고요.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도래하게 될 어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바코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냥 포스 한번 찍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뭔가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사용법들이라든지 뭐 AS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10년, 20년이, 저도 아파트 7년 전에 들어갔는데요. 저기 월 패널이라고 하나요? 쓰는 법을 아직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전화 그러면은 잘 안 받고요. 근데 이게 이런 QR이 이제 달리게 되고 스캔하면은 최신 정보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거 사고 싶으면은 또 소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 갑니다. 예,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놓으면요, 이거 동영상 한번 보면서 보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소비자들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대만족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스캔한 게 다 들어와요. 어느 나라에서 뭐 상품 정보를 많이 보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철도입니다. 지멘스가 보시면은 라벨들이 다 달랐어요. M&A도 많이 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라벨이 다 다르거든요. 코드도 다르고. 그래서 지멘스 모빌리티가 독일에서 그 이체 고속 전철 기차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근데 보면은 부품들이 전 세계에 들어오는데 얘도 잘 몰라요.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기업도 수십만 종류 이상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다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들을 통일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GSON 비전입니다. 아까 0121-240 이게 GSON 128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데이터들도 MRO, 생산 이런 부분들을 셉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다 써요. 오프닝 스테이션을 걸 쓰지만은 이거를 이제 더 상위 레벨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는 EPC-IS로 표준으로 던집니다. 그죠? 그럼 다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철도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사례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 물류의 EF 에닉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해상망, 육상망, 그 다음 라인간 같은 수로 통해서 이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달라요. 플랫폼 다르고 코드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GS1 글로벌 오피스랑 유럽의 6개국 GS1 MO죠. 그죠? 프랑스라든지 해서 하는 게 이제 페닉스입니다. 이게 물류 플랫폼들을 같이 상호 운용이 되게 엮는 프로젝트고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게 의약품, 의료기기, 그죠? 실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화를 했습니다.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랍니다. FDA가.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존슨앤존슨이든 아니면 아메리헬스라는 유통기업이든 다 이제 이력 정보들을 GS1으로 써서 FDA 쪽에서 원할 때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엄화돼 가지고 미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근데 한국도 의약품, 의료기기는 GS1 코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철도 같은 경우에 이런 큰 뭐랄까요 이제 헤비한 메가 산업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철도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사실은 유럽이 철도는 훨씬 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철도 연맹도 있고 알스톰 그다음에 아까 저기 지멘스 모빌리티 그다음에 프랑스 SNCF 철도 운영회사 그다음 철도 선로사도 다르거든요. 그다음 수리회사들 부품회사들 얘들이 사실은 서로가 공유가 안 됐죠. 그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예 부품부터 제조하고 납품받고 운행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GS1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근데 호주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호주에다가 기차들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퀸즐랜드로 알고 있는데 퀸즐랜드라는 쪽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품에도 GS1 코드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뭔가 보기를 교체하고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기록을 합니다. 이벤트를. 내가 어떤 보기를 어느 기차마다 다 코드가 있어요. 아까 자산 코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기차들은 다 RFID를 한 칸에 서로 대각선으로 다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왜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바퀴라든지 아니면 집전판, 판토그래프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센서 배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기차가 스위스 가거든요. 독일도 가거든요. 근데 센서가 설로 있어요. 설로 딱 가면서 RFID 읽어가지고 어느 기차인데 바퀴에 쏘아가지고 열이 온도가 얼마인지 집전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1 표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푸드 세이프티 마더나이제이션 액트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러가지고요. 2023년도 1월 달에 FDA가 엄화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식품 안전사고 발생입니다. 그러면은 24시간 내에 이력 데이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대상이 보시면은 채소, 토마토, 파프리카, 축산물, 참치, 새우, 이렇게 대부분의 농수산물입니다. 물론 이제 조그마한 기업들은 요구를 하지 않지만 큰 기업들은 엄화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가 하면요. 양식 같은 경우에 양식장의 위치, 양식장의 맵,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엄화가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했던 내용들 국내 좀 사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혜선 표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표준이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거 취합을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유즈 케이스를 보시면서 조금 어떻게 설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자 하는 입장에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부랑에서 시흥시 스마시티의 지혜선 표준들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 로컬 푸드, 지금은 익산 푸드폴리스, 푸드 산단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식품 산단이 여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산 또, 그 다음에 멀티모달 물류 쪽 했었고, 뭐 부산 의료원, 미디어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오픈소스를 맨 처음 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인 게, 가기부의, 농식품 생태계 조성 사업을 3년 했습니다. 이게 완주 로컬 푸드가 로컬 푸드에서는 베스트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보면은 농가들로부터 다양한 농작물들을 받아가지고요. 직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아까 지혜선 2차원 코드도 붙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은 저 농식품 가공센터도 있어. 직접 뭔가 뭐 두유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하나의 큰 어찌 보면은 클로즈드 했지만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보면은 그 로컬 푸드 안에 보면은 이제 뷔페가 있어요. 뷔페도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메뉴를 찍으면은 모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제 빨리 한 거죠, 그죠? 근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부터 사실은 좀 구현을 시작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체적인 농식품의 생태계입니다. 지혜선으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부터 4년도까지, 3년도 말까지 한 게, 4년 초까지 한 게 P2P 물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일럿이었고요. 포스코에서 보면 후판을 만듭니다. 스틸 플레이트죠, 그죠? 이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가서 이제 철판을 가공해서 배를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에서 스틸 플레이트가 만들어져서 카세트 실습니다. 팔레트는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티카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선적을 하고 차는 빠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울산 현대중공업에 도착해서 역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멀티모달 물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표준들을 활용을 해서 파일럿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영상은 공유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요. 상품 코드 필요하죠.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망에서 내가 어디 생산해서 어디를 거쳐서 가는 위치.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국토부랑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계 주소를 지혜선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 건물도 지혜선 코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주소를 쓰면은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죠? 아랍어도 있고 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선 코드로 매핑을 합니다. 해남이 왜 좋은가 하면은 주소는 국제 표준입니다. IS19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주소를 써도 전 세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주소를 지혜선 바코드로 바꾸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천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뭐 시흥시, 강남, 송파, 강남구 잠실역에 가보면은 상가마다 이 주소판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아산시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갈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게 되면 아까 디지털 링크 되는 거죠. 내가 주소판을 스캔하게 되면요. 내 위치도 알 수 있고, 택시도 부를 수가 있고, 그죠? 맵도 볼 수가 있고, 맵을 뭐, 원하는 대로, 내 언어에 따라서, 그죠? 뭐, 카카오 맵을 볼 수도 있고, 구글 맵 볼 수도 있고. 이게 보면은 사물, 제품이든 장소든, 그죠? 여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아까 이제 인더스트리 에디션 버전을 이제 올리오 패스라고 부릅니다. 올리오 패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그다음에 브라질이랑
그다음에 프랑스랑 이 AWS 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에 유럽의 명품 브랜드의 데모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이게 글로벌 론칭을 합니다. 이게 이태리에 있는 명품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보면 옷, 뭐 가방, 화장품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그죠?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이후에서는 이제 TPP가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샀으면 옷을 샀으면 재활용을 얼마나 했니,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니, 이것도 의무화되어 있지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업은 투자 안 하거든요. 많이. 더 원하는 것은 내가 옷을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이 소비자가 옷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디지털 링크, EPC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기업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플랫폼이 있으면요, 지혜성 플랫폼이 있으면 SaaS 플랫폼입니다. 공급망에서 뭐 재료회사, 그 다음에 LCA, 뭐 탄소 배출 얼마 했던 그런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회사 ERP랑 연동이 됩니다. 그 지혜성 표준이라는 건요, 아까 철도 말씀드렸거든요. SNCF, 프랑스 철도회사. 그 플랫폼을 갈아엎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갈아엎습니까? 그죠? 대신에 다른 데랑 같이 대화하기 있어요. SNCF가 스위스 레일웨이랑 도이치반 통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 데이터를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산업의 데이터들, 언어들을 지혜손으로 번역을 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에는 지혜손 플랫폼이지만은 밖에 데이터들은 다 매핑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혜손 하면서 10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참 왜 지혜손이 정말 중요한지 얼마나 널리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는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K-팝 데모를 했는데 그러면 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 라면 먹는 것 때문에 라면 엄청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볼에 보면은 엄청난 돈을 광고비를 내가 하는데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뭐 K-컬처든 K-팝이든 아니면 뭐 할리우드의 어떤 미디어든 그죠? 이거 하면서 뜨면은 여기 안에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월마트나 아마존 입점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고도 영화의 한 프레임 입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QR이나 NFL에 들어가는 지혜선 디지털 링크를 영상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가 콕 찍으면요. 어떻게 맛있게 먹지? 어떤 라면 사지? 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해요. 이 영화는 계속 남거든요.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저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삼양라면에 연결시켜 놨는데 나중에는 뭐 다른 농심라면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가능해요. 유저브 쪽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끗의 라면이 슈퍼별 광고를 띄워낸다 말씀드리는 거고, 광고 쪽에서 보면요. 정말 내가 광고비 내고 정말 효과를 봤는지 그게 안 돼요. 내가 클릭했다고 해서 그걸 구매로 연결되는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그 비헤비어들 이런 게 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키스프라는 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최근 4, 5년간 OTT 어워드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아니면은 우리 티빙이나 이런 쪽에 영화 상영이 아니라 이런 OTT에 상영되는 이제 영화에다가 드라마에다가 어워드를 준 게 작년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키스프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주연 배우상도 주고요. 조연도 주고. 그래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팅잉 페스티벌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전시를 하고 이번 달에 열리거든,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컨셉화되어, AI까지 포함해서 컨셉화되어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데모를 했던 영상인데요. 그냥 컨셉 구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산국제영화제 센터도 보면은 지혜성 코드를 가져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링크로 연결돼 가지고요. 지도도 보고 저기에 영화 티켓도 사고 다양한 서비스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한번 뒤로 가시겠습니다. 이 버머사인데요. 아까 제가 주소 말씀드렸거든요. 건물들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프레임에 저기다가 이 지혜성 코드를 넣어놓고 클릭하면은 대웅전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요.
좀 뒤로 좀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영화거든요. 영화에 보시면은 저기 굉장히 고소하게 생긴 거를 부어 먹는데 저게 뭐지? 예, 재선 코드가 디테일한 게 있어요. 그럼 꼭 찍으면은 이제 똑같아요. 스마트폰이나 QR로 찍든 NFC 찍든 영화에 찍든 거죠. 똑같은 데이터가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이제 OTT 쪽에 그리고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삼성이나 LG나 TV 쪽에서 자기 스트리밍 서비스 가져요. 공짜. 여기에 광고 수입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랩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I 쪽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요. 이 지혜선 표준은요. 보시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모든 제품들, 공장, 장소들, 사람들, 컨테이너들, 트럭들, 배들, 항공기들, 모든 사물에 코드가 있고 걔네들이 일생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꼭 클릭하면은 영상을 보든 레시피를 보든 구매 포인트가 되든 이게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쫙 올리면요 모든 일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식 그래프고요. 요즘 LLM 이런 거 하면서 할루시네이션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도 안 하는 소리를 지어내거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레그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정말 깨끗한 데이터,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만들고 온탈러지를 만들고 LLM 레그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그게 이제 에이전트들요. 그래서 지금 챗GPT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데이터 찾아서 말 잘 만들어주고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 간다는 게 뭔가 하면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리 있고 그 다음에 상황도 인식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툴을 불러가지고 뭔가 서비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돌리는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지혜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 웹 데이터들 다 합쳐가지고 이런 에이전트 되고 궁극적으로 월드 모델입니다. 뭔가 우리 라파이 하면서도 이 데이터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월드 모델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이런 데이터인데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지? 행동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지혜선 저희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이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가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지혜선 표준이 있고, 물론 물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레디 데이터, 지스크라프 온탈러지, LLM 레그, 에이전트 AI, 월드 모델. 요게 하나가 잘 되면은 이제 파이 쪽들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GSO는 Identify, Capture, Share User입니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저는 항상 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미진입니다. GSO는 53년 된 국제표준 기구예요. 유통 생각하고 물류 생각하고 GSO 미디어 생각 안 하고 주소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AI 쪽 많이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잡아서 못 가게 해도 그냥 갑니다. 근데 조금 더 보고 이해를 하고 상상을 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인프라를 만드는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나가면은 보다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또 글로벌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글로벌하게 자동으로 진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